1635년 8월 몽골 정벌에 나섰다가 옛 원나라의 전국 옥새를 획득한 후금의 왕 홍타이지는 이후 신하들이 자신을 황제로 추대하자 과거 정묘호란을 통해 형제의 관계를 맺은 조선과 마땅히 함께 의논해야 한다며 1636년 2월 갑자기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조선도 자신을 황제로 추대하라는 간접적인 압박이었죠. 즉, 조선이 나를 높여 황제로 삼았다 라며 장차 황제가 될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조선에서는 여러 신하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사신의 접견조차 거부하였는데요. 이때 홍익한이라는 인물은 황제를 칭하고 싶으면 니들끼리 알아서 하면 될 것이지 왜 우리까지 끌어들이려 하느냐며 더불어 이는 정묘호란 때 형제의 관계를 맺기로 한 정묘화약을 깨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후금의 칭제선언은 더 이상 형제의 관계가 아닌 다짜고짜 군신의 관계로 바꾸자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신의 목을 베라는 상소까지 빗발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위협을 느낀 후금의 사신들은 갑자기 민가에서 말을 탈취하여 급하게 한양을 빠져나갔고, 이에 깜짝 놀란 인조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 사신들을 달래게 하는 한편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국에 전쟁을 대비하라는 선전교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평안도로 향하던 선전교서 한 장이 중간에 후금의 사신에게 탈취되어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후금으로 돌아간 사신들이 홍타이지에게 선전교서를 바치자 후금 조정은 조선에 대한 분노로 휩싸이게 되었죠. 이후 1636년 4월 홍타이지는 즉위식을 거행하여 결국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대청으로 바꾸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즉위식에 참석한 조선의 사신들이 홍타이지에게 배례를 행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게 됩니다. 이제 황제국이 된 청나라의 입장에선 계속된 조선의 부정적인 반응들이 자신들의 위상에 크게 금이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홍타이지는 결국 11월 25일까지 조선의 왕자를 인질로 보내지 않는다면 조선을 침공하겠다는 최후의 통첩을 전해왔는데요. 그러자 조선 조정에서는 곧장 척화파와 주화파로 나뉘어 의견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척화의 분위기가 크게 고조되었지만 의외로 이때 인조는 특명을 내려 청나라의 화해를 요청하는 사절단을 급하게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신단 파견 시기가 많이 지체되었고, 이로 인해 뒤늦게 출발한 사신단이 청나라를 향해 가고 있을 무렵에는 이미 조선을 침공하기 위해 출정한 청나라의 대군이 1636년 12월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청군은 마부대가 이끄는 300명의 선봉대가 상인으로 위장한 채 12월 8일 제일 먼저 압록강을 건너 한양까지 빠르게 남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조선 국경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자마자 신속하게 봉화를 올렸으나 당시 조선군의 총지휘관이었던 도원수 김자점은 이들이 워낙 소수인데다가 마치 무역을 하기 위해 온 상단처럼 위장을 하고 있었기에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중간에 봉화를 차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곳곳에서 압록강을 건너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는 청나라군 기병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김자점은 급하게 한양으로 파발을 보냈고, 이로 인해 청나라의 선봉대가 압록강을 건넌 지 4일 뒤인 12월 12일이 되어서야 청군의 침공 소식을 보고받은 조선 조정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인조는 급하게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미 청군의 선봉대가 벌써 인근에 도착하여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차단한 상태였고, 인조는 일단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인조는 전국 팔도에 경문을 보내 근황군을 모으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때 근황군을 총집결시켜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도원수 김자점은 연이어 압록강을 도와한 청나라군에게 몇 차례 패배한 이후 경기도 양평에 틀어박혀 움직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각 도에서 출정한 근황군들은 김자점과 합류하지 못한 채 청나라군에게 각계 격파당하면서 결국 남한산성을 구원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당시 각 도에서 출정한 근황군들에 대해 살펴보자면, 먼저 강원도 근황군 7,000명이 남한산성으로 향하던 중
남한산성 근처의 검단산에서 갑자기 나타난 청군의 별동대에게 격파당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군사들은 가평으로 퇴각하여 다른 근황군들과의 합류를 시도했고요. 한편 함경도 근황군 7,000명은 김자점과 합류하기 위해 그가 있는 양평으로 향했으나 이후 김자점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자 결국 아무런 활동을 벌이지 못했습니다. 당시 함경도군은 조선에서 전투 경험이 가장 풍부했던 정예병이었는데요. 이때 김자점은 이러한 함경도 정예병과 중앙군 그리고 강원도 긍원군의 패전병까지 규합하여 약 23,000명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으며 이번 전쟁에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충청도 근안군은 12월 27일 남한산성 남쪽의 험천까지 당도하여 성의 내부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갑자기 청군의 공격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평안도 근안군은 1637년 1월 27일 강원도 김하에서 청군과 격투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들은 청군에게 2,000명이 사망하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결국 청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하여 승전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남한산성으로 향하던 중 얼마 안가 조선 조정과 청군이 항복조약을 체결하자 결국 군사를 돌려 회군하게 됩니다. 또한 전라도 근안군은 6,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북상하여 1637년 1월 4일 광교산 부근까지 진출하였으나 얼마 안가 홍타이지의 매부인 양굴리가 이끄는 청군과 마주치면서 이들과 곧바로 전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라도 근안군은 청군의 돌격을 막아냈으며 심지어는 적장 양굴리를 사살하는 등 큰 승전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물자가 떨어지면서 더 이상 진군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퇴각하고 말았죠. 마지막으로 경상도 근안군은 약 4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을 소집하여 북상하였는데요. 하지만 아직 모든 군사들이 집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휘관 허완, 민영 등이 이끄는 약 8,000명의 병력이 먼저 경기도 광주의 쌍령 근처까지 진출했으나 이때 이들을 막기 위해 나선 1,500명의 청군에게 대패하여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쌍령의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계속해서 집결 중이던 나머지 경상도 근안군은 결국 군사를 돌려 후퇴했습니다. 이처럼 팔도의 근안군들은 모두 청군에게 각계 격파당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철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인조가 머물고 있던 남한산성은 더 이상 외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남한산성을 포위 중이던 청나라군은 얼마 안가 청태종 홍타이지가 이끄는 본대까지 도착하자 곧장 맹렬한 기세로 공격을 가해왔는데요. 이때 14,000명의 남한산성 수비군은 이를 잘 방어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겨울철의 매서운 추위 탓에 수많은 군사들이 얼어 죽고 서서히 식량도 떨어지기 시작하자 사기가 급격히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이에 처음에는 항복하기를 거부했던 인조도 결국 종전을 위해 청군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남한산성 내부에서는 김상헌을 필두로 한 척화파와 최명길의 주화파가 격렬하게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청나라군은 남한산성이 계속 저항하며 끝까지 항복하지 않자 빠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1637년 1월 21일 군사들을 배회 태워 강화도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당시 강화도의 수비를 담당했던 조선군 지휘관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은 채 배를 타고 육지로 도주하였고 결국 1월 22일 강화도를 완전히 점령한 청군은 세자빈과 복림대군을 인질로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청군은 인조에게 강화도의 함락 소식과 더불어 복림대군을 인질로 붙잡고 있음을 알리며 다시 항복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자 인조는 큰 충격에 빠졌고 이를 계기로 조선군의 항전 의지는 완전히 꺾였으며 결국 항복을 결심한 인조는 1월 27일 홍타이지에게 항복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마침내 인조가 직접 성 밖으로 나와 삼전도에서 홍타이지에게 신하가 황제에게 표하는 예법인 삼괴 구고두례를 행하면서 마침내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